처음 들으시면은 좀 낯설기도 하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어떤 1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이제 지금 2학년이기 때문에 2년 뒤가 될 수도 있는 그 미래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배경 지식, 입시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추기 위한 어떤 시작점이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까, 그리고 좀 지루함이 덜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좀 드네요. 최대한 좀 쉽고 좀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뭐 입시 설명회든 아니면은 인터넷의 어떤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디자인 중심으로 거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과 회화는 조금 또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양화로 미술대학을 가는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설명회를 진행을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데서는 미대 입시가 이렇다는데 라고 하는 건 그거는 아마 다른 전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미대 입시 이것만은 확실히 알자. 사실 미대 입시를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입시 정책이 간소화되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실기 비중이 강화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입시 정책이 간소화된 이유는 그 전에 어떤 입학 사정관자,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이게 뭐가 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내용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입학 사정관제였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시의 종류가 3,000가지 정도가 됐어요. 진짜 무슨 뭐 다빈치 전형, 미켈란젤로 전형.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건 매스컴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정권,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무슨 정권을 추진을 했냐면 바로 입시 전형 간소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 조금 연결돼서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3,000가지 정도에 되는 전형이 어떻게 간소화가 됐고 실기 비중은 왜 그러면 강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입시 설명의 일부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12월 4일 요 날짜, 올해 입시인 사람들은 요 12월 4일이라는 날짜를 사실은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죠. 12월 4일이 뭐냐면 수능 성적이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성적표가 다 이렇게 들어가는 날이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크게 입시는요, 우리나라 입시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수시와 정시.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 전을 수시 전형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 성적이 발표 나고 나서는 정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성적이 없잖아요.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내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이라는 성적과 그 다음에 실기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시험을 보는 것이 수시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2월 4일 날에 수능 성적표가 학생들한테 이제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제 수능 성적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생기는 게 이제 뭐냐면 수능 성적과 실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뽑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시에서도 내신을 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한 100개 대학이 있으면 그중에 한 10개 정도 대학이 내신을 보는데 그 10개 정도의 대학도 내신의 비중이 거의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입시 정책이 이렇게 간소화됐다. 이게 심플하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 지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좀 넘어가는데 수시에서 실기와 정시에서 실기의 개념이 있어요. 수시는 뭐냐면 특별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전형을 만드는 겁니다. 정시는 일반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을 뽑아요. 거의 좀 비슷해요, 대학들이. 수시에서의 특별 전형은 무슨 특별 전형이냐면요, 실기 우수자를 뽑는 특별 전형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수시에서 실기의 비중이 정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평균 수시는 80%라고 보면 돼요, 실기가. 근데 정시는 60%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는 실기 우수자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시는 일반 전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실기 비중이 강화가 된 건 뭐냐면 사실 정시에서 실기 비중이 강화가 됐습니다. 수시는 원래 실기 비중이 강했었거든요.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그 절대평가돼서 축소된 점수의 그 폭을 그만큼 실기 비중으로 늘리는 대학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의견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가 이제 4대 2대 4, 수능이 20%, 내신이 40%,
실기가 40%. 이게 거의 일반적인 요 폼 안에서 2010년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내신이 2가 되고 수능이 4가 됩니다. 2대, 4대, 4의 개념으로 수능을 강화를 했었습니다. 2017년도부터 2년 정도 전부터 지금까지가 비슷합니다. 이때부터가 1대, 3대, 6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미술학원이니까 6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근거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2019년도 이화여대 입시 전형 정리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수시고요. 두 번째는 정시. 이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수시에서는 내신이 20% 그리고 실기가 80%로 뽑게 됩니다. 이대 같은 경우는 수시 단계 전형이 있어요. 1단계, 2단계. 그래서 12배수를 내신으로 자르긴 하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아이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거죠. 이걸 내신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내신 20% 그리고 실기 80%로 학생들을 뽑습니다. 이게 이대 지금 하고 있는 전형이고요. 정시는 내신이 안 들어가고 수능이 40% 그리고 실기가 60%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는 수시에서만 뽑습니다. 수시 1단계로 뽑고 수시 2단계로 뽑습니다. 그래서 수시 1단계는 실기 100%로 5배수를 뽑습니다. 20명 정도를 뽑는데 21명인가를 뽑죠. 근데 그 21명의 5배수니까 100명 정도를 실기만 가지고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6대 1의 경쟁률로 실기로 걸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시 2단계를 뽑습니다. 최종 선발. 즉 5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서 최종 선발을 하는데 구술 면접 100%로 뽑습니다. 당연히 구술 면접 100%만 가지고서 뽑진 않아요. 수능 최저 3등급을 만족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뽑아놨는데 수능 최저 3등급을 못 만들어내면 정시로 2월이 됩니다. 면접 100%인데 구술 면접이 도대체 100%가 이게 뭐냐? 기업 면접 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1차 시험 본 그림을 옆에다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서양화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자기가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당연히 학생들 이력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도대체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에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학생부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는 어떤 개념이냐면 얘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보는 바로미터인 거예요. 근데 사실 미술하는 애들이 1, 2등급 맞는 애들이 많지가 않죠. 한 4등급 정도 선에서 자기 걸 유지를 해주면 얘가 뭐 학교 생활 나름 열심히 했네. 골고루 학교 생활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이력서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계속 빨간색 동그라미인데 이 빨간색이 바로 뭐냐면 보이시죠? 이 빨간색 그래프가 실기입니다. 이 노란색 그래프 있죠? 여기 보면 노란색 그래프가 수능입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내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개념인지 아시겠죠? 덕성여대는 70%고요. 동덕여대 60%고 거의 60% 선에서 평균 제일 많죠. 60%가. 여기 낮은 게 사실 두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성균관대랑 고려대. 고려대는 30%고요. 성균관대는 40%입니다. 그 나머지 대학은 다 50% 이상이다 보시면 됩니다. 수시 모집의 이제 전형 기간을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뭐 수시 모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 발표 전, 수능 성적이 발표 전까지 9월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딱 끝나고 아이들 2학기 시작할 때부터 수시가 시작을 해서 수능 성적이 12월 4일. 좀 넘어가긴 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12월 9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미대 입시는 거의 그 전에 다 끝나버린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정시 모집 기간은요. 12월 4일 수능 성적이 발표 나고서부터가 이제 정시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12월 4일부터 정시를 준비하진 않죠. 수능 성적이 끝나면 정시를 준비를 하게 합니다. 1월 달 한 달 동안 정시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월 1일은 우리가 신정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안 보고요. 1월 2일부터 해가지고 1월 30일까지가 가군, 나군, 다군을 시험을 보는 것이 정시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시 모집은 내신과 실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내신은 학생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기를 좀 크게 만들었죠. 그게 실기의 비중이 사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수시 실기 비중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 100%인 대학들 여기 밑에 있어요. 서울대 1단계, 과기대 2단계, 서울여대, 숙명여대, 국민대 1단계, 뭐 건국대, 글로컬 이게 실기 100%로 뽑습니다. 수시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시 전형 그래프를 보면은요, 정리를 해서 드리면 여기 보면 80%가 제일 많죠. 80%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100%.
지금 60% 50%는요. 60%에서는 이제 동국대가 있어요. 근데 이 동국대는 수시를 안 뽑았었는데 작년부터 수시를 뽑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국대가요, 정시에서 실기 비중이 40%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수시로 옮겨오면서 60%로 늘어났어요. 동국대는요, 정시에서 뽑지 않아요. 수시에서 다 전 학생을 15명인가 인원을 수시에서만 뽑습니다. 실기 60%로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40%는 내신이에요. 추계대 50%. 그래서 이 대학 말고는 다 70% 이상이 그 수시에서의 실기 전형이다 보시면 돼요. 실기를 이렇게 높은 비중으로 사실 뽑습니다. 평균 80%로 뽑는데 보통 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 정도의 인원이 봐서 요 한 명이 붙는 겁니다. 25대 1이에요. 인서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국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서양학과로 볼 수 있는 대학. 그게 5,035명이 지원을 해서요. 200명이 붙었다라는 얘기입니다. 5,035명에서 200명이면 4,835명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봐서. 그게 지금 어느냐? 이 정도 인원에서 요 한 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수시 전형이에요. 그 수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보너스 게임이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시는 보너스 게임이다. 25대 1이라는 게 25대 1, 25명만 제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250명 중에서 10명이 되고 240명은 안 된다는 겁니다. 수시에서의 가장 무서운 건 바로 뭐냐면 잘 그려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250명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들. 250명 중에서 20등 정도 해요. 250명 중에서 20등을 하면 잘하는 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올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아이들이 약하기 때문에 입시가 힘들잖아요. 성적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실기도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럼 어떤 마음 심리 상태가 생기냐면 수시 쪽으로 눈을 이렇게 돌립니다. 왜냐하면 수능 안 해도 되니까. 수시는 수능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최저 서울대 빼고 나머지는 수능이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쪽으로 눈을 돌리죠. 뭐 내신도 이제 끝났겠다. 그럼 좀 나 편하게 좀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거기다 또 이제 매스컴에서는 수시에서 막 70%, 80%를 뽑는다 그래요. 그럼 부모님들도 수시에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아이들이 수능 공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계속 입시가 힘들기 때문에 하다 보면 힘드니까 뭘 하기 싫어지는 상태가 돼요. 심리 상태가. 난 수시에 올인할래요. 뭐 이렇게 가게 돼버려요. 그런데 그게 25대 1이라는 거. 25대 1을 제가 그래서 평균값을 만들어낸 거지. 아까 뭐 서울여대라든지 뭐 성신여대 이런 데는 40대 1입니다. 40대 1. 국민대 뭐 이런 데도 막 3, 40대 1이에요. 그러니 수시에 올인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입시를 그러니까 재수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수시는 어떻게 보너스 게임이다. 어차피 내가 본 게임은 정시인데 그 안에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다. 한 번의 기회가 아니죠. 기회가 되게 많죠. 그래서 수시를 지원할 때는요. 대학의 레벨을 낮추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막 수시에서 막 가려고 대학에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보다 굉장히 낮춰버려요. 그래서 돼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어디 지방대를 막 봐요.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정시에서 한 65%의 인원을 뽑는 그걸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시는 그러면 준비를 하지 않느냐? 준비해야죠. 무조건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내가 실기력을 향상시키는 어떠한 그런 경험으로 준비를 시켜야지 난 수시에서 난 반드시 붙어야 돼 이러는 순간 아이들은 수시에서 붙을 확률이 더 떨어져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난 여기서 안 되면 재수다 이런 생각을 할 테니까. 수시에 왜 올인이 문제냐? 아이들이 수능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어떤 입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게 제일 문제인 거죠. 정시는 수능이랑 실기입니다. 그래서 실기도 제가 또 크겠죠. 보시면 70%부터 사실 시작을 합니다. 70%인 대학이 이제 두 개의 대학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60%인 대학이 이렇게 많죠. 그리고 낮은 대학을 보면 40%, 30%는 성균관대 하나랑 고려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성균관대를 가려면 공부를 정말 잘해야겠네요. 맞죠? 잘해야 돼요. 고려대 가려면 공부 잘해야겠네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한 애들만 써요. 학원에서도 원서 쓸 때요. 예를 들어서 네가 3등급 미치면 성균관대 못 쓰게 합니다. 다 3등급인 애들끼리
2, 3등급인 애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별 차이가 안 나죠, 수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기를 못해도 된다? 절대 아닙니다. 실기 비중이 적을수록 오히려 성적에서는 점수 차이가 안 난다 생각하셔야 돼요. 어차피 높은 점수대 애들이 지원을 하니까요. 오히려 실기 비중이 높잖아요. 실기 비중이 높으면요, 수능 성적과 상관없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의 이 간극 폭이 굉장히 넓어요. 뭐 3등급인 애도 있고요, 6등급인 애도 있어요. 실기 비중이 많다라는 거. 그 개념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정시에서의 경쟁률입니다. 아까 수시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적죠. 6.87대 1. 이게 인서울에 있는 정시 경쟁률입니다. 수시에 올인하면 이 경쟁률을 포기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2019년도에서 20학년, 요 2년 동안 정시에서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영어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기 비중이 변화됐다라는 내용입니다. 2018년에는 이제 실기 비중이 이 정도 됐는데 작년과 올해 실기 비중이 늘어난 대학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학들이 좀 늘어났냐면 이대 같은 경우가 40%, 정시에서 40%에서 60%로 늘어났고요. 숙명여대 수시 실기 100%로 뽑게 되는 게 생겼고요. 정시에서는 원래 수대가 60%였었어요. 그런데 70%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도 원래 50%였었는데 65%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서울과기대도 40%였는데 50%로 늘어났고, 국민대도 40%였는데 50%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시의 실기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부 미반영이 증가됐다. 이거 정시 얘기입니다. 정시. 학생부가 미반영이 된다. 어디가 미반영을 하느냐? 아예 반영을 안 한다는 거, 반영을 축소했다는 것도 아니고 아예 반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서울 중심의 학생부 미반영 대학들이 어느 대학이냐면 이화여대, 고려대, 서울과기대, 중앙대 서울, 중앙대 안성, 그리고 성균관대, 숙명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동국대, 한성대, 상명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이게 지금 아예 반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반영을 조금 하는 대학들은 한 10% 내외다. 실질 반영률은 그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인체 실기가 확대됐다라는 겁니다. 인체 실기가. 그 다음에 이제 국민대 수시가 신설됐다라는 겁니다. 국민대가 수시가 신설을 됨으로 인해서 정시에서 뽑는 인원은 줄어든 거죠. 동국대가 수시가 신설이 됐어요. 정시에서는 서양학과를 뽑지 않고요. 수시에서 15명 전체를 실기 60%로 뽑게 되는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올해 해가지고서 바뀌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좀 궁금해하실 내용인데 어느 정도의 등급인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가는지를 군별로 나눈 겁니다. 우선 가군이고요. 가군에서 서양화로 보는 모든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이에요. 중앙대는 이제 안성이긴 한데 같이 좀 써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화여대는 2.5등급서부터 4등급 초반대까지 이대를 시험을 볼 수 있는 합격 라인이다. 그리고 건대는 사실 이 그래프 수정이 조금 되기는 해야 됩니다. 4등급 초반대에서 6등급 초반대까지 학생들이 건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3등급 중반서부터 6등급 초반대까지 합격을 했고요. 한성대 같은 경우는 3등급 초반서부터 4등급 중반대까지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요. 숙명여대 보통 2.5등급에서 4등급 초반대 학생들, 그리고 성신여대가 3등급 중반에서 4등급 중반대까지, 중앙대 같은 경우 3등급 중반에서 4등급 중반대까지가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어느 정도의 점수대가 있어서 어느 대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보면 알겠죠. 미대 입시에 서양화하는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의 점수는 한 4등급 정도가 평균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내가 점수가 너무 낮아 이렇다고 좌절할 건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점수가 낮았다 그럼 여기 빨간 그래프가 있는 대학들을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실기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실기로 그 수능 성적을 만회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이 경희대나 건대 같은 경우는 사실 높은 점수서부터 낮은 점수까지 폭이 넓죠. 그거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기에서의 점수 극간 차이가 많다라는 걸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좀 적은 대학들은 수능 성적을 어느 정도 베이스로 깔아둬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군 같은 경우 이제 고려대고요. 고려대는 1등급부터 3등급 중반까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균관대는 지금 4등급 초반서부터
4등급 초반이 100분위로 따지면 75부터 시작을 해요. 그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서양학과가 76, 75 이런 학생들도 합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기대는 2등급 중반서부터 서울과기대가 성적이 좀 높은데 왜냐면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으로 자르기 때문에 그래요. 4배수를. 그러니까 이제 낮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질 않죠. 덕성여대는 실기 비중이 70%이기 때문에 실기의 어떤 폭이 넓어서 낮은 학생서부터 높은 학생들까지 6등급 초반서부터 3등급 중반인 학생들까지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합니다. 다군이요. 다군이 인서울대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군의 경쟁률이 사실 굉장히 높고요. 보통 기본적으로 10대 1이 넘어갑니다. 다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학이 왜 사실 뭐 건대나 경희대보다 왜 뭐 동덕여대나 상명대가 더 점수가 높지?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다군에서는 갈 대학이 없기 때문에 높은 학생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대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상명대, 동덕여대, 추계여대 애들이 일로 다 몰리기 때문에 사실 성적도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낮춰서 뭐 가천대라든지 아니면 뭐 인하대, 단국대, 건국대 글로컬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점수대는 이제 보통 2등급 뭐 중반대인 학생들부터 이제 5등급, 6등급 초반대인 학생들까지 합격을 합니다. 서양화 같은 경우는 실기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낮은 학생들도 실기를 잘하면 인서울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그냥 조금만 인터넷 서핑을 해보면 이렇게 되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대단한 내용들은 사실 아닙니다. 다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들을 해야 되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런 부분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입시 학생들을 한 20년 동안을 가르쳐 왔는데요. 성적도 높고 평소에 그림도 잘 그리고 합격할 것 같은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 성적도 안 좋고 떨어질 것 같은데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시가 끝나고 선생님들이 많이 모여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 해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바로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도대체 얘는 왜 붙었는지 모르겠고 얘는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서 생기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뭐가 정답이지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궁금해지더라고요. 한 10년째쯤 되니까.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바로 뭐냐. 어떻게 하면 대부분 합격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합격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저희 학원 이름이 사람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그림을 가르치고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엄청나게 그림을 잘 그리는 선생님이 가르쳐도 아이를 바꾸지 못하면 안 되더라고요. 합격하는 그림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합격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왜 떨어지는가, 왜 붙는가는 그 아이가 어떠한 상태였는가가 중요하더라고요. 평소엔 잘 그렸는데 시험장 가서 떨면 못 그리잖아요. 그것도 사실 실력인 건데 그 상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실제로 처음에 설명드린 뭐 몇 프로는 어느 대학 가고 무슨 몇 점은 어느 대학 가고는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이는 거에만 집중을 하죠. 근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 거가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 아이가 어떠한 상태냐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많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그리면 합격해요? 근데 우리가 그 어떤 그림이라는 거, 어떤 방법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하는 건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는 되려고 하지 않고 어떤 그림만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 그림만 그리려고 쫓아하는 거예요. 그 학생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는 어떠한 상태로 그걸 그렸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방법만 알려는 거죠. 대부분의 입시가 그럽니다. 어느 점수, 어느 정도의 점수로 합격하느냐 이것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어느 점수를 맞는 건데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사실은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2부는요, 5분만 쉬었다가 2부에 실제적인 사례들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